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영입니다. 지난 16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고려 주요 임금들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려, 태조, 광종, 성종이 바로 그들이었지요. 성종의 정책을 배우면서 우리는 고려의 주요 제도가 성종 때 정비되기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고려의 주요 통치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의 통치 제도를 중앙제도와 지방제도, 그리고 군사제도, 관리, 선발 제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중앙제도입니다. 고려의 중앙제도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 것이 아닌 고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라는 점을 우선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고려의 중앙제도인 이성육부 제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이성이라고, 그리고 상서성의 아래에 있는 6가지의 부서 이병호 형예공부를 합쳐서 육부라고 부릅니다. 고려의 이성은 크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서문화성은 고려의 최고 관서입니다.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는 여러 관리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관리를 문하시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서성 아래에는 6개의 부서 이병호 형예공부가 있습니다. 상서성은 이 6개의 부서 육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고려의 중앙제도에서 살펴볼 다음 기구는 중추원입니다.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왕명출납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중앙기구인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속해 있는 관리들을 이품 이상 그리고 삼품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부르는 명칭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의 경우 이품 이상의 관리를 재신, 삼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라고 합니다. 재신은 국가의 정책을 의논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낭사는 나라의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추원의 경우는 이품 이상의 관리를 추밀, 삼품 이하의 관리를 승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추밀은 군사기밀을 담당하였고, 승선은 왕명출납을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사대라는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사대는 국가가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삼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삼사는 나라의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나라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구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구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 그리고 식목도감은 법률과 제도를 논의하는 기구를 뜻합니다. 그런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 이 두 가지 기구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려만의 독자 기구라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높은 관리, 재신과 추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신과 추밀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관리를 각각 재신과 추밀이라고 우리는 불렀지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재신과 추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의논하였고,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진행했던 이 회의를 제추회의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정치가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다라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도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간은 정치 세력을 견제하는 관리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사대, 국가의 관리들을 감찰했던 기구의 어사대에 속해 있는 관원,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어사대의 관리들과 중서문화성에서 3품 이하의 관리들을 불렀던 낭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졌습니다. 대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잘못된 명령의 시행을 거부하는 봉박, 관리 임명의 동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서경입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가짐으로써 대간은 국가의 권력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지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고려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지방제도를 알아두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바탕 첫 번째, 향리가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향리는 고려 성종 때부터 실시되었던 행정기구를 담당하는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고려의 지방제도 첫 번째, 경기지역이 있습니다. 경기지역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인근의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두 번째는 오도입니다. 고려는 크게 5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5개의 도는 각각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를 의미합니다. 이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안찰사라는 국가관리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속한 하위구역으로는 주, 군, 현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5도의 하위구역의 주, 군, 현에도 각각 국가관리, 지방관들이 파견되었는데요. 현의 경우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현과 속현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은 속현을 간접적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이때 주현이 속현을 간접적으로 통치할 때 그 매개체가 되었던 인물들이 바로 향리입니다. 주현의 지방관들은 속현의 향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속현을 지배하였다, 통치하였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도에 속해 있는 특수행정구역으로는 향, 부곡, 소 등이 있습니다. 향과 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 향, 부곡, 소는 신분상으로는 양민이지만 일반 군현의 백성들에 비해서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세 번째, 양계입니다. 고려 북쪽의 국경지대는 북계와 동계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을 합쳐서 양계라고 불렀는데요.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군사행정구역이었던 양계는 병마사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계 곳곳의 군사요충지에는 진이라고 하는 구역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군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앙군은 다시 이군육위,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고려의 중앙군 이군육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군은 국왕의 친위부대를, 6위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경비하거나 국경을 방어하던 부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지방군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지방군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주현군, 두 번째 주진군입니다. 주현군은 현에 주둔하는 군대라는 뜻으로서 오도에 위치하였습니다. 오도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주, 군, 현이 있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우리는 함께 알아보았지요. 그 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주진군은 진에 주둔하던 군대. 진은 양계의 하위단이었지요. 주진군은 양계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관리등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관리등용제도는 주로 과거제도를 통해서 실시되었습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4대 임금, 광종 때부터 실시되었다라는 내용 우리 16번 학습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려의 과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문과, 두 번째, 잡과, 세 번째, 승과입니다. 문과는
문관을 뽑는 시험으로서 주로 귀족과 향리가 응시하였습니다. 잡관은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서 일반 백성들이 응시하였습니다. 승과는 승려의 자격을 갖추는 시험이었습니다. 문과, 잡과, 승과의 진행 모습은 학습지에 있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평민, 고려의 일반 평민을 양민이라고 합니다. 양민 이상이면 모든 과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민 이상의 귀족들만이 주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제한사항이 있다는 부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시대는 무과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무과는 무신관료를 뽑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고려시대 무과는 예종 때 잠깐 실시되다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고려말 공양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고려말 공양왕 때 실시됐던 무과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이 된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무과가 고려말 공양왕부터 실시되어서 조선시대에 꾸준히 계승되었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참 진도가 나가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배울 때도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니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려의 관리 임용이 오로지 과거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려에는 음서라고 하는 독특한 관리 임용 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음서란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이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의 가족 중에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있는 경우 나 자신이 시험 없이 관리로 무시험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제도이지요. 요즘 흔히들 하는 얘기들 중에서 금수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금수저의 고려형 버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이미 높은 관리가 있는 경우 나도 높은 관리를 시험 없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 음서를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음서는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서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만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되는 식으로 조금 변형됩니다. 조선의 음서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내용에서 살펴볼 내용이니 지금은 참고만 해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의 중앙, 지방, 군사, 관리 임용 제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보다는 암기력을 다소 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주요 단어들을 이제 머릿속에 외워두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말고사의 내용을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들 힘내서 기말고사도 좋은 결과 거두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